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50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세월이 참 빠르죠. 엊그제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종강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세월이 빠른데 여기까지 왔죠. 봐봐요. 자, 이가 비어트의 집을 팔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 이 사람이 뭐예요? 매수인이죠. 우리가 전주까지 어디까지 왔어요? 등기소에 왔죠. 등기소. 자, 등기소에는 누가 있죠? 자, 등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온 과정이 이제 뭐에 와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자, 서류를 구비해야죠. 서류.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또 신청하러 왔죠. 신청.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이라는 겁니다. 자, 등기관한테는 뭐하러 왔어요? 여기 이제 접수하러 왔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신청서를 작성해 줘야 돼. 그럼 거기 250페이지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50페이지 4번 보니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요거죠. 가로 열고 이제 이게 서류입니다. 서류.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왜 제출하느냐? 항상 기억해 둘 거는 이걸 본능적으로 기억해 둬야 돼요.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는 거. 자, 그 밑에 이제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렇게 이익이라고 써놓고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 불이익 요거에 대해서 진정성 보장 그걸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전달에.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공해 준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이라든지 등기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느 걸 우리가 숙지해야 되냐? 바로 이걸 암기를 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자, 서류와 관련돼서 만약에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 달은 요거까지 확인해 놓죠. 29점 몇 호냐? 9호라고 하나 써놔요. 9호. 9호가 뭐냐면 서류예요. 서류. 자, 서류와 관련돼서 자, 봅시다. 자,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입니다. 그러면 4개월짜리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4개월짜리를 제출하면 등기관이 발견하면 몇 호로 각하하느냐? 바로 9호로 각한다는 거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9호는 그러면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바로 상대적 무효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는 요 두 가지. 몇 호가 있어요? 1호. 1호가 무슨 위반? 간할 위반이죠.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해놔야 돼요.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만약에 서류와 관련돼서 서류를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몇 호로? 9호로 간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언론적인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죠.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자, 맨 밑에 이번에 신청 정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신청 정보 찾았죠. 요렇게 하나 써놔요. 옆에다가. 자, 원칙은 사건이 하나일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1건 1신청주의라는 거, 1신청 정보라는 거, 이게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이다. 자, 예적 측면으로서 여기 이제 일괄 신청이라는 거예요. 일괄 신청.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 작년에 요와 관련돼서는 간접적으로 29회 때 2.5점짜리가 탄생했죠. 그러면 일괄 신청은 뭘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되느냐?
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요걸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신청서는 원칙, 일건 일신청 정보, A는 무슨 신청이다? 일괄신청. 일괄신청은 무슨 성이 있어야 돼? 동일성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럼 거기 봐봐요. 작년에 어디에서 장난쳤느냐? 오른쪽 251페이지. 가로 1번의 일건 일신청주의 뭐죠? 원칙이죠. 그러면 이번에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 동그라미 쳐놔봐요. 동일하고 같은 등기서 같은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 같은을 다르게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이제 3번의 기억으로 한번 가봐요. 기억을 한번 찾아봐요.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등기소가 하나를 달리할 때도 일괄 신청이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성을 유지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난을 쳤고요. 작년에 2.5점짜리가 됐고. 자, 신청서와 관련돼서는 거기 두 개가 있어요. 일단 거기 봐봐요. 가로 1번 한번 가봐요. 뭐가 있죠? 필요적 정보사항이 있죠.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53페이지 가로 2번 뭐가 나와 있죠? 253페이지. 자,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죠. 그 밑에 여백에도 한번 써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론 파트에 자주 출제되니까. 자, 이번 달 고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아놓자고요. 기록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 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돼요. 매년 우리 강론 파트에서 우리가 출제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자, 기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돈입니다. 돈은 눈물의 씨앗일까요? 소송의 씨앗일까요? 소송의 씨앗이야. 그래서 이렇게 원칙이라고 딱 써놔요. 원칙. 자, 돈과 관련돼서는 A가 있어요. 돈과 관련돼서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26회 때 2.5점짜리가 나온 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거는 특히 자, 지상권 지역권에서 요거는 임의적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빼고는 전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돈과 관련돼서 원칙,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요거는 임의적이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죠. 26회 때. 자, 전세권에 있어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건자당권 관련돼서 건자당권의 돈이 뭘까요? 건자당권. 이거죠. 자, 채권 최고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뭐가 될까요? 저당권은. 자, 채권액이죠.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임차권에 있어서 돈 뭘까요? 차임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아니에요. 요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조심해 놓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러면 외울 게 없어요. 사실. 자꾸 암기 사이를 줄여야 됩니다. 돈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제일 28회 때 출제된 거 기간.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언제나. 기간과 관련돼서는 자, 기간과 관련돼서는 애누리도 없어요. 언제나 기억해 두시고. 이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자, 특약 약정 합의라는 거야. 만약에 기간이 없다, 그럼 뭐부터 찾아요? 이것부터 이제 찾고, 특약이 없으면 뭘 찾아요? 약정 합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25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실 거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특히 하나, 요거 한번 잡아봅시다. 자, 임의 규정이 뭐예요? 임의 규정이. 그렇죠. 요거예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자, 지금 이번 달은 뭐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번 달 것에. 이걸 잡으라고 그랬죠. 뭘 잡아요? 용어를 잡아야 돼. 작년에 민법에서도 용어가 뭐 한 17문제가 출제됐고 학교로는 용어가 몇 문제 출제됐어요? 16문제가 출제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개사에서 뭐 50점을 못 남긴다. 이 말은 요것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용어 자체도 못 잡고 있는 거야. 용어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특약으로. 그러면 특약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임의적 기록사항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 이렇게 잡아놔요. 자, 그러면 28회 때 봐봐요. 또 문제가 길었어요. 길었는데 답은 아주 3초 만에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이거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써놨죠. 반대수감은 뭘까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됐거든.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반대수감은 뭐예요? 임의적 정보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기간을 고르라는 거야. 자, 기간과 관련돼서는 언제나 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핑계 대는 게 뭡니까? 자, 핑계 대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시험을 보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자, 순간이 쌓여요. 순간이 쌓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시간이 되죠. 시간이 되면 뭐가 될까요? 세월이죠. 세월이 쌓이면 뭐가 돼요? 자, 추억이 돼요. 좋은 추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합격을 해야 좋은 추억이 되죠. 그러면 추억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 뭐까지 합격하죠? 바로 기억 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 그럼 저희가 시험을 보는데 요것도 기본적으로 안 됐다. 그러면 어때요?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을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사람은 많지만 거진 99.9%, 약 90%는 올림픽 정신으로 보죠. 한번 응시해봐야지. 이런 거예요. 그럼 저희가 기록사항에 대해서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이걸 이제 숙지를 해야 돼. 암기를 해줘야 돼. 자, 필요적 기록사항 돈과 관련돼서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임의적이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기간 언제나. 자, 기간이 없으면 뭘 찾아요? 특약, 약정, 합의를 찾으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역시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특히 거기 첫 줄 한번 봐봐죠. 자, 1번에 임의적 정보사항이란 등기사항으로서 할 것인가의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달려있는 사항을 말하며 두 번째 줄이죠.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줄이죠. 맨 위에.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뒤에서는 이제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256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256페이지가 뭐예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잡아보죠. 자, 첫 강의 듣는 사람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계약서라고 한번 써봐요. 옆에. 매매계약서. 자, 그게 256페이지. 자, 매매계약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뭐예요? 이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이렇게 한번 나눠봐요. 자, 매매계약서하고. 자, 개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매매와 관련돼서는 이게 뭘까요? 자,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법률 사실이죠. 자, 민법 교수님이 여쭤보거든. 매매가 뭡니까?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 사실이라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등기법 선생님이 물어볼 때는 요 매매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등기 원인. 계약서가 뭘까요? 바로 이게 정서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원인 정서란 그러면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이게 바로 등기 원인 정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그러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자, 부동산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당사자 표시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자,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돼. 그러면 등기 사항이라는 것은 자,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셔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과거에는 뭐가 있었느냐? 과거에는 뭘까요? 이게 등기 필정이야. 등기 필정을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한번 써봐요. 바로 등기 필정보라는 겁니다. 등기 필정보. 자, 지금 그러면 등기 필정과 등기 필정보의 차이점은 뭐냐? 등기 필정은 옛날 거고 등기 필정보는 뭐예요? 현재 거예요. 그러면 자, 공통점은 둘 다 권리증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됐습니다. 자, 미시였었어요. 근데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요건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또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직 출제는 안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 필정에서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갈 때 밑하고 또는 그러면 과거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줘야 등기 원인 정서였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정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한번 봐. 책에도 약간 오해적인 측면을 우리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주민등록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거에는 등기 원인 정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라는 것.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선생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도 뭐예요? 등기 원인 정사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뭐라고 써놨죠?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등기 원인 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은 여기 뭐가 있어요? 바로 부동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토지대장도 뭐가 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등기 원인 정서에 대한 요건은 A는 없다고 보면 돼요. 통상 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과거에 한번 봅시다.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과거에 오래오래 집 산 사람은 등기 필정보다는 등기 필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요 당시가 아니라 현재 과거의 상태에서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몇 통을 썼을까요? 매매 계약서는 세 통을 썼어요. 세 통. 매매 계약서를 과거에는 한 통은 어디 보내요? 세무서에 보내고 한 통은 등기소로 보내고 한 통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통은 왜 등기소에 보내죠? 매매 계약서에다 여기에다 도장을 하나 찍어요. 그게 필찍으면 무슨 필증이 된다? 등기 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래오래 산 집에 대해서는 등기 필증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매매 계약서요.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게 무슨 필증이다? 등기 필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서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맨 위에 가보세요. 자, 1번의 등기 원인 정보란
자, 등기할 권리 변동 원인인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 첫 줄 하고 있어요. 맨 위에 법률행위 기타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요즘 이제 서류와 관련돼서는 많이 출제가 안 돼요. 서류와 관련돼서 과거에 여기 봐봐요. 왜 출제가 안 되냐? 원론적인 것부터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 서류는 법률에 있어서요. 개정됨으로써 저쪽으로 다 보냈어. 예규적 아니면 규칙적으로 다 보냈다고. 그러면 작년에 뭐에 출제된, 과거에는 뭐예요? 이렇게 출제됐죠. 다음 중 등기 원인 정서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됐는데 이제 한물간 문제고 우리가 이제 한두 개 지문이 하나씩. 그러면 작년에 서류와 관련돼서 5개가 나왔어요. 혹시 그게 정답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4번을 가봐요. 자,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찾아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만 읽어도 50% 따먹고 들어가네. 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일단 거기 제목에서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놔봐요. 박스를 쳐놓고 여기 이제 권리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고 결론적으로 권리증이 되는 거네. 권리증. 우리가 권리증 하는 게 바로 등기 필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놓으면 누구 거 제공해 주죠?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처음에 이제 하나씩 써봐요. 첫 번째 원리네요. 자,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제공 X다.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주로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게 무슨 신청이 있을까요? 바로 단독 신청이 있겠죠. 단독 신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제공 X가 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수용이라든지 항공사 촉탁 등기 이런 거겠죠. 그러면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 X다. 자, 세 번째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면 매년 요 지문이 우리가 투입될 수 있으니까 요 셋 중에 하나에서 일단 요걸 꼭 하나 잡아놔요. 자, 판결에 한 등기는 무슨성이 확보되죠?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제공 X네. 자, 예의적 요 측면이라는 건데 요거 9번 출제됐거든. 9번. 뭐라고 써놨어요? 성산 등기 의무자.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성산 등기 의무자는 뭘 받았어요? 판결서를 받은 거지 등기 필정을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성산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을 제공하라는 소리입니다. 맨날 출제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출제돼봐야 원래 등기 필정과 관련돼서 출제된다면 요 예의적 측면. 자, 성산 등기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권리자는 어차피 이걸 받기 때문에. 그럼 누구 거 제공해준다? 성산 등기 의무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딱 정리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러 가자고요. 그게 258페이지로 가봐요. 자, 258페이지 가면 자, 258페이지 가면 거기 딱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 3번 판결에 안 된 게 있어. 자, 258페이지. 자, 258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어요. 그걸 형광펜 딱 적어놓고 그걸 잡아놓으라고. 자, 성산 권리자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자, 성산 등기 문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잡아놓으라고. 제발 좀 부탁해요. 제가 뭡니까? 자,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어때요? 저는 오늘 몇 번 안 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우리가 어떻게 강의하는가. 제가 공시법만 해도 몇 년째예요? 26년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게 뻔해. 나올 게. 벌써 12문제가 벌써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탁탁 체크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무슨 등기? 상속 등기.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속 등기는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는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속인 등기는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공동 신청이거든. 그래서 우리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무슨 신청을 배웠죠?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단독 신청은 의무자가 없어. 그래서 제공 X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깨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정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260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260페이지와 관련돼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동의 성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가 있죠. 그래서 특히 26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봐봐요. 무슨 취득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거기에다 hin광펜 딱 써놓고.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원론적인 걸 잡아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얼마나 내공들이 쌓였는지 두 개를 체크해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 두 부분이, 요 두 개가 이제 민법에서 그렇게 헷갈려. 우리 수강생들 민법 시간에 제가 이제 민법을 할 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몰라요. 감을 한번 잡아봐요, 감은.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허력 발생 여건주의다. 어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이 어떻게 와요?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토지 거래 허가증은 허력 발생 여건이다. 어때요? 밑에는 5점, 위에는 밑에는 X가 되죠. 자, 위에는 X. 자, 그러면 동지 취득 자격증은 증명이야, 증명. 그러면 혈액 발생 여건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올해 또 민법에서 2.5점짜리 탄생할 수 있고요. 자, 토지 거래 가증은 혈액 발생 여건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줘요? 오래오래 가려면 토지 거래 가구액이 무슨 상태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동적 무효거든. 그러면 유동적 무효.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무효라는 게 있어요. 무효. 무효가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무효예요. 무효가 뭐예요? 무효는. 자, 무효는 무효지. 이러면 안 돼. 그럼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 자체도. 그러면 무효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효야.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거 하지 마세요.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잡고 하라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무효는 그러면 성립 요건이 혈액 요건이죠. 그러면 혈액 발생 요건이다. 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감 잡아놔도 왜 그는 증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증명이라고 그랬을까? 느낌을 한번 가져봐라는 거야.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혈액 발생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바로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 밑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설명하니까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증은 봐봐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부분 수강생 90%는 어떻게 해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절대 반선성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하는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포인트야. 그래서 취득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놓고 취득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거래야, 거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하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거래. 거래가 뭐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이야, 계약이어야 돼. 계약 중에서도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 무상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농지계약이겠죠. 농지계약. 그러면 농지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은 그러면 일단 요 의미를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둬야 된다. 요거 자체를. 그러면 이제 거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거래와 관련돼서 계약, 유상계약, 유상계약, 여기 무상이죠. 자, 유상, 무상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자, 그럼 자기가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외워보고 자기가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셔요. 자기가 농지취득 자격증을 외워놨는데 원리를 외워놨는데 써먹지를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뭐예요?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분명히 가르쳐 줄 거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했어. 그러면 상속은 어때요? 계약이 아니에요. 상속. 아니죠. 그럼 상속은 농지취득 자격증의 대상이 아니다. 17회 때 우리가 출제되고.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만약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공부가 다 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농지시효취득. 자, 토지거래가증을 제공해야 돼, 안 해야죠? 농지시효취득. 안 와도 되죠. 왜? 농지시효취득은 거래가 없잖아. 그러면 농지시효취득은 뭐예요? 농지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런 분들은 봐봐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응용을 못하는 사람은 장기전, 최소 뭐에 2년은 가는 거야. 2년은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이제 요걸 모른다 그러면 공법에도 모르는 거고, 자, 그럼 갑자기 다시 붙여 외워보자고요. 농지취득 자격증 뭐예요? 거래가 있어야 돼. 거래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은 유상과 무상이에요. 무슨 등기어디?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죠. 가등기는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봐봐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계약. 여기는 예약이야.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어렵게 출제되면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되죠.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학 문제 풀듯이 한번 풀어봐요. 자, 농지취득. 농지 공유물 분할 약정 시 농지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O가요, X일까요? 자, 봐봐요. OX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취득. 취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라고 그랬잖아.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자, 농지를 공유물 분할을 약정을 해서. 그러면 있던 농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농지 공유물 분할 약정 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어때? X. 뭐가 없어요? 거래인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는 게 제 지론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농지 공유물 분할 약정 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어때? X죠. 왜? 거래인 게 없잖아. 있던 농지를 농지 공유물을 이렇게 분할하니까 결론적으로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래인 게 없다.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앞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시험을 보려면 지역을 지어 짜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취득. 그럼 무슨 행위? 거래 행위. 그 다음에 계약이어야 되고, 계약은 뭐예요? 유상과 무상이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가죠.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증여. 증여는 어떨까요? 증여는 거래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증여는 있죠. 농지. 무슨 계약이죠? 무상 계약이니까. 그러면 증여 시 농지를 증여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 짜내야 돼, 머릿속에.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봐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하는 형리들, 제공하지 않는 걸 외울 생각을 하거든. 이걸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외우면 올림픽 정신이라는 거야.
자, 취득은 뭐예요? 거래. 거래는 계약. 계약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소유권 이전, 농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확실히 해놔야 돼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 그 밑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뭐하러 읽어봅니까? 그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에 가봐요. 오른쪽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에 토지거래 허가서. 거기 밑에도 한번 써봐요. 자, 다시 한번 써봐요. 자, 맨 밑에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증이라고 써놓고 맨 밑에 토지거래 허가증.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자, 거래라는 거야, 거래. 이 거래라는 거. 여기도 거래. 자, 거래성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가성이라는 거. 대가성. 대가성.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가성,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대가성, 대가성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래서 유상이야 돼, 유상. 자, 유상계약과 예약이야 돼. 유상계약과 예약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앞에다 써요. 요 부분이야.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가 없어요. 자, 토지거래가증 그러면 일단 대가성이다. 대가성은 유상계약과 예약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권리 중에서도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두 갖다 붙여봐요. 자, 자주 출제되는 게 어디에서 출제되느냐. 일단 몇 개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자기가. 자, 세 개를 갖다 놓고 한번 응용 한번 해봅시다. 자, 상성은 어때요?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계약이 아니니까. 그죠? 자, 가등기는 제공해야 돼요. 네. 해야죠. 가등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유상계약, 예약이니까. 자, 정의는 어때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무상계약이니까. 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가증 호시탐탐 노리는 게 바로 요거예요. 가등기라는 거예요. 가등기. 자, 가등기 시에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하지 않는다. 어때? X야. 그죠? 자, 가등기 시에도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한다라는 거야. 그럼 또 하나 노리는 게 뭐예요? 가등기 기한, 번등기 시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한다. 어때? X. 이미 가등기에 첨부해놨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안 하면 우리 등기법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했는데 봐봐요. 자, 작년에 수강생들이 이야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이제 처음 하신 분들한테 등기법 어때요? 그랬더니 등기법 어려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예요? 작년에 등기 포기해요. 포기하고 지적하고 세법만 맞추면 됩니다. 백날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백날 해나. 자, 등기라는 것은 조금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궤도에 올라오는 과정까지가 힘들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토지거래가증이 나왔다. 그러면 유상계약, 예약과 소유권과 지상권. 저 그럼 한번 히어링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임차권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시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한다. 어때? X. 토지거래가증은 뭐에 한해서 읽어봐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한해서. 요걸 한번 정리해놓고 그럼 나중에 따로 정리해 줄 거냐? 정리해 줄 거예요. 일단은 뭐만 잡아요? 기를 뚫어놓으라고 기. 자, 소통을 우리가 돼야 되고요. 소통을 해놓고 하나는 뭐에 정확한 이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용어입니다. 자, 수강생들이 참 강사를 나쁘게 만들어. 강사를 나쁘게 만들어요. 강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수강생들이야. 왜 수강생들을 나쁘게 할까요? 강사들을. 자, 요즘 수강생들은 뭐에 웃겨줘야 돼. 웃겨줘야 돼요. 웃겨주고, 떨어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웃겨주고, 이래야 뭐예요? 좋은 강사예요. 좋은 강사.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프로페셔널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수강생들이 강사를 좋게 만들고 하면 돼. 요즘은 뭐 맨날 뭐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강사들 웃기기만 하고, 또 뭐예요? 나중에 불합격하면
웃었으니까 그 당시에 떨어지는 것은 생각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해요. 자기가 공부를 단단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요 정도는 우리가 잡고 가야 돼. 토지거래가정, 거래, 대가성, 유상계약과 예약,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지상거래 한해서 그 정도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줘요.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추가할 거는 262페이지로 가요. 여기는 따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맨 위에다 요거 하나 적어봐요. 자, 금융계약서라고 하나 참고용으로 하나 써놔요. 맨 위에다, 금융계약서. 자, 금융계약서는 뭐예요? 금인이 중요할까요? 계약이 중요할까요? 계약이 중요하겠죠. 계약이 중요해.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서림사는 간문이 있어요. 36개 간문이 있어요. 서림사 마지막 건법이 뭐가 될까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36개 주련나. 그것도 하나의 건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림사를 뭐예요? 내려오기 위해서는 36방문을 통과해야 돼.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몇 단계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 밑에다 딱 하나 써놔요.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은 계약이어야 돼. 자, 첫 번째 관문 통과. 계약이 아니면 뭐예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금융계약서는 일단 계약이어야 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써놓고, 자,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자, 세 번째 관문입니다. 자, 부동산이어야 돼요. 자,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켜야 돼요. 자,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요걸 비로소 통과해야 마지막 뭐에 하산할 수 있어. 범인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예요? 요거는 제외되는데 어디로 빠지냐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대상이 되면 금융계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문제 이걸 그냥 집에 가서서 이제 공짜가 어디 있어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어 짜내야 돼.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자, 가등기, 계약이 예약 탈락이네. 그러면 첫 가분도 못 통과했네요. 자, 전세권 설정 계약서라고 한번 해봅시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에요.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은 계약 첫 가문은 통과했어. 근데 전세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아니야. 얘는 탈락. 자, 선박에 관한 계약은 뭡니까?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서는 선박은 준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아니거든.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논리가 그렇게 빠져요. 제가 항상 원하는 것은 원리예요. 원리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A가 있어. 자, 항상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사람의 관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이게 법률 관계야.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 법으로 정해놨을까? 근데 요 두 사람이 뭐예요? 이 법원을 통해서 소송 사기를 벌입니다. 그래서 소송 사기를 벌여서 금융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이 있어. 그래서 구멍이 뚫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여기 하나 써놔요. 그래서 판결서나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융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이게 포인트가 돼. 자, 그러면 이제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항상 금융계약서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이걸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제 보통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써놨죠?
개소리. 여기 뭐예요? 판소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검인계약서가 문제가 나왔다. 일단 개소리, 판소리, 개소리, 판소리 생각해 놓고 합치니까 뭐예요? 개판이야. 대한민국은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봐요. 개판이라는 거야. 개판. 그렇죠. 자, 검인계약서는 그러면 개소리, 판소리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검인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복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잡아나가요. 자, 1단계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이렇게 검인의 대상이 된다.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조건으로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자, 그러면 오늘 서류와 관련돼서 세 개를 했죠. 농지취득장면,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증,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 요거는 지문으로 해서 한두 개 지문이 살살 유입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니까 오늘 첫 강의 듣는 분들은 뭐예요? 계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개소리, 판소리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죠. 자, 그러면 6번의 등기상, 뒷장 264페이지,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를 정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정명하는 정보. 그거는 제목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7번으로 가죠. 오른쪽 7번.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예요? 첫 단추는 생각을 해야 발전성이 있다는 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제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누구 거 제공할까요?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이죠. 왜 그럴까요? 자, 매도인은 등기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가봐요.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누구 거 제공해 주냐? 등기 관리자 거 제공해 줘.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보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자, 새롭게 등기명령이 되는 경우, 그래서 265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 밑에다가 새롭게 등기명령이 되는 경우. 자, 새롭게 등기명령이 되는 경우가 누구냐? 따져봤더니 누구냐? 바로 대표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관리자거든. 자, 그럼 자기가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우리 등기법 모의 출발부터 오늘 종강인데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변경이에요. 변경. 변경이 뭐예요? 객체의 변경이잖아.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령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다음 중 가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옆에다 또 하나 써놔봐요. 뭐가 있죠? 말소. 말소는 새롭게 등기명령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이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단독 문제로는 뭐예요? 자,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다음 중 각종 분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전세권 말소 등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 어때요? X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발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발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 등기 관리자. 이제 용어가 주니까 뭐예요? 이때는 변경과 말소와 관련돼서 이런 단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가 나와요. 오늘은 요거 해야 되겠죠. 요거는 별 방법이 없어.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부여기간, 박스 딱 정리되어 있네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예국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줄 한번 가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법인 줄 쳐놔봐요. 법인. 두 번째 칸 법인. 법인에서 법자 동그라미.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서 주자 동그라미.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합쳐서. 법조죠. 경제에 가면 뭐가 유명해?
법주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성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제 국민에서 제자 동그라미, 제자. 자, 제자 동그라미. 대법원에서 제자 동그라미. 그래서 그렇게 합쳐서 제대능징.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자, 법이라는 사당,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줄 한번 쳐놓고요. 애국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애 동그라미, 줄 동그라미. 그래서 애줄, 이렇게 해서 출입국, 이렇게 해서 애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저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한번 숙지해 두면 됩니다. 자, 8번의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면 쓰기 귀찮으니까 첫 줄에 가서 줄 한번 끊어보자. 자, 등기 권리자 줄 쳐놔봐요. 동그라미 1번에서. 등기 권리자. 자,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줄 한번 쳐놔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근데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거 벼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배수인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 세법으로 가볼까요? 이 사람은 무슨 세를 내요?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그래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세금 문제 따라서 세금 문제 때문에 의무자도 되고 권리자도 제공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다만 흥강편찬하에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줄 쳐놓고 누구 거 조정해요? 권리자, 의무자 둘 다 제공한다는 거. 그걸 별표 하나 딱 해놓으라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소 증명서면은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는 누구 거 제공해 주느냐?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는 거. 그러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사람은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제공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에서는 뭐 나중에 우리가 봐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에 대장 정보가 있고, 자, 268페이지, 요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도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자, 도면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다음에는 일단 연구 보존 장부이야. 연구 보존 장부 줄 쳐놓고요. 써놓고, 도면은 무슨 보존 장부다? 연구 보존 장부. 이미 이 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연구 보존 장부다. 자, 그러면 도면이 나왔다. 그럼 뭐부터 신경을 쓸까요? 자, 그럼 그 밑에다 주의라고 써놔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용의권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라. 용의권. 자, 용의권은 뭡니까? 전부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전부, 일부. 자,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 첨부할 필요 없어요. 전부니까. 근데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한다라는 거. 이걸 조심해서 달아놔. 지금까지 출제돼봐야 요 도면의 용의권능이 일부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해 준다라는 거. 요걸 한번 자꾸 자기가 느껴야 돼요. 자, 그러면 도면과 관련돼서 세 장에 공짜가 없어. 도면은 연구 보존 장부고, 용의권과 관련돼서 전부 도면 X. 전부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돼. 자, 그러면 최근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28일 때 2.5점짜리.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이제 지상권이죠. 지상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일부.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대장. X. 28일 때 2.5점짜리.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등기라는 것, 특히 등기하고 민법은 깨져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무서워해. 보통 보면 90%가 또 문제를 무서워해. 문제를 풀면 이래요. 우리 등기하고 민법은 깨져봐야 돼요. 그래 깨져보고 뭐예요? 포인트를 잡아서 가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가서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1번에 부동산 일부 줄 쳐놔요. 일부. 자, 일부. 자, 일부를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바로 그거야.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11번에 무슨 증명이 있죠? 인감증명이 있네.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은 지난주 마지막 문제도 풀었죠.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인감증명 옆에다 하나 써봐요. 첫 번째. 자, 인감증명이 제일 먼저 나오면 뭡니까? 방문신청인지 전자신청인지부터 확인해요. 자, 인감증명 방문신청에는 적용이 있지만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어. 공인인정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 요거만 정리해놔요. 딴 거 보지 말고. 딴 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요. 자, 두 번째. 자, 등기 의무자라고 써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감증명도 등기 의무자일 거야. 등기 의무자도 원래 소유권 명인 자만이 제공하게 돼 있어요. 제공. 그러니까 요게 원리야. 자, 요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하나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요걸 찾아놓고 숙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리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요걸 유추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A가 B한테 이득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라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이라고 생각해봐요. 누가, 이 사람이란 뭐예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누가 권리자예요? B가 권리자, A가 의무자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네. 그러면 제공해야 된다는 소리네. 자, 그러면 봐봐요. B가 C한테 넘겨서 무슨 등기가 되죠?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네.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네. 원래 집주인은 A거든.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일반화 시켜봐요. 써봐요. 전세권은 소유권 2A의 권리잖아요.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는 항상 이전이라는 단어를 적고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다. 이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자연스럽게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부기 등기네. 그래서 부기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말소. 누가 권리자예요? A가 권리자, B가 의무자.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그럼 말소입니다. 자, 말소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다.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딱 요 두 개만 사실만 인지해 두면 돼요. 그러면 요즘 인감증명도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와. 독자적 문제로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찢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두 개만 이제.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난번에 우리 또 권리자 의무자 따질 때 정액은 또 다 까먹네.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그죠? 그러면 말소 등기가 없다. 그러면 이건 감액을 찾으라는 거야. 감액을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봐봐요. 자, 이 질문이 이제 15회 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그럼 바꿔봐요. 감액은 뭐예요? 감액이 말소. 이거 읽어봐요. 건자당, 그죠? 건자당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채권 제공은 건자당을 의미하거든. 그러면 말소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네.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마약 먹는 것보다 문제풀이 하면 너무 재밌어. 문제풀이 자체가.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등기법은 수학 공식이야. 딱 정명하게 떨어져요. A적인 측면, 요 A만 몇 개 점검해 두면 몇 개는 다 공식이야.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풀려나갑니다.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되돌려 산다. 무슨 특약 등기죠? 한매 특약 등기네. 누가 권리자예요?
원래 집주인이 권리자.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소유권 명인 등기 의무자가 제공해 주거든. 그러면 한매 특약은 또 부기 등기야. 부기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을 안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가 또 이해가 빠른 사람들은 형님, 누님들이에요. 형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연세 많으신 형님, 누님들이 좋아해요. 암기하라는 별 말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요것만 딱 숙제해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감을 잡아놔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감 한번 잡아놓고 그 밑에 잊지 마세요. 제가 잊지 말라는데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거든.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뭡니까? 선생 말을 진짜 잘 듣는 학생들이야. 우리 학창 시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딴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요것만 읽어놓으면 되거든. 아니면 선생을 믿을 수 없으니까 아니야. 설마 아니야. 설마가 사람 잡죠. 설마가 바로 불합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지적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제 잠시 쉴 때가 왔네요. 자, 여기 봐봐. 이제 간신히 지난주에 어디에서 놀았어요? 매도인, 매수인. 여기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왔어요? 이제 등기소에 왔어. 등기소에 와서 신청서도 작성해주고, 서류도 거비해주고, 누구한테 왔어요? 이제 등기관한테 왔어. 등기관한테 왜 왔을까요? 접수하러. 그래서 오른쪽 273페이지. 자,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그거는 좀 쉬었다 하자고요. 이제 등기관한테 비로소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접수 이렇게 돼요. 거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